또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 기초니까 좀 갑병경림은 양이니까 물의 대표, 을신정계는 음이니까 용의 대표가 됩니다. 갑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은 양이고, 양은 하늘의 대표. 그러니까 물이 되고, 을신정계는 음이기 때문에 부동. 이래서 용의 대표가 되는데, 사실 질이 그 자체가 요수배합이죠.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물을 맞이해서 짝꿍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명당이 되고 안 된단 말입니다. 풍수지리를 하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상, 용수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용과 물. 어느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그러니까 포물선, 이런 이걸 갖다가 흔히 하는 말로 금성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흐르는 물을. 그렇지 않으면 또 옥대수. 허리띠가 그러니까 그 벼슬을 하고 난 뒤에 그 각대면은 이제 허리띠와 같은 이런 그 형태를 갖다가 둥글게 두고 나가는 걸 옥대수라 그러는데, 이렇게 된 이 땅은 분명히 기름지고 좋은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물이 이렇게 와서 가면 이쪽은 자꾸 긁어내고 이쪽엔 자꾸 돋아줍니다. 큰 물이 지나가더라도 여기가 높아지지, 여기 물을 천재지변이 나는 경우 이외에는 여기 물을 끌고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물이 나를 안고 돌아가느냐, 나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역으로 그러니까 배신 떨고 도망가느냐. 여기 이렇게 간다면 이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물이 이쪽을 쳐다보면서 이쪽을 끌고 가. 그런데 이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을 끌고 오고 이쪽을 잡고 도와준단 말입니다. 이 땅은 물이 없으면 죽은 땅입니다. 따져보십시오. 사막화 되는 것도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여기 가까운 물이, 그러니까 뭐 황사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중국 고비 사막, 몽골, 이 전부 다 물 때문에 그러니까 사막화가 되는 거고 생물이 못 사는 곳인데, 물이 이 땅을 적셔주고 감아줬을 때 그 땅은 그 땅 위에서 만물이 화생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땅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불안이 상식이라도 집을 살 때라도 물이 이렇게 감도는 곳에다가 집을 사든지 땅을 사야 된다는 건 가장 기초적인 ABC 같은 얘기입니다. 서울도 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사리부터 이렇게 잘 내려와가지고 행주 나루로 이렇게 해서 서해로 빠지는데 여기 어딥니까? 아차산 아닙니까? 그렇죠. 워컬역이 있고 이 물이 여기 와서 이 서울을, 이 아차산이 없으면 치고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 산이 딱 가려주고 난 뒤에 이 물이 밑산에서 와서 여기 부딪히고 이쪽에 가서 잠실 쪽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행주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히프같이 생긴 이 자리가 압구정도입니다. 소위 이 한명회가 여기다가 정자를 지어놓고 참 그 당시 그 나르던 새도 떨어뜨리던 그 권력을 만끽하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 한강 너머 이 안에서는 좀 남의 이목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압구정도인데 사실 강남 치고도 노른자이죠. 네. 아무튼 서울을 감돌아가는 이 물이 서울에 그러니까 그 대동맥인데 서울국에 대해서는 다음이 시간 나는 대로 그러니까 왜 잘못됐는지를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 그러면서 풍수 하면서 풍수하면서 물과 공기를 모르는 놈들은 풍수예요. 풍수가지고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이제 8개를 그려놔야만 답이 나오는데 이건 일건천 이태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팔곤지 이렇게 돌아가면 이건 이렇게 들어와서 간곤으로 축을 이루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바로 태극을 말함인데 사실 우리 태극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건 잘못된 거고 사실은 바로 서야 된다고 말을 하죠. 바로 이 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태극기를 만들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누굽니까? 사신들이 일본을 가면서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하는데 박용료하고 연락선 타고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그랬답니다. 그를 뭐 일설에 의하면 여기서 이제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그걸 갖다 얘기한다면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내까지는 하늘을 지칭함이고 그 다음에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는 이건 하늘을 얘기함이고 이건 땅을 얘기합니다. 하루 같으면 이게 오전이 되고 이건 오후가 되는 거죠. 풍수산지는 이미 하도에서 있는 얘기래요. 그래서 이 풍수산지를 쓰면 풍수는 움직이니까 양이고 산과 땅은 정하고 있으니까 음이다. 그러니까 풍수 지리가 하도에서 풍수산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몰라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지를 그냥 두 자를 쓰는 게 아니고 산이나 땅이나 지금 땅은 땅이니까 이렇게 난 뒤에 이렇게 사자로 사구언으로 그러니까 글을 만들었으니까 바람과 물과 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신토부리 먹거리를 먹고
얼마나 맑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숨쉬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풍수지리의 근본 이념이고 바탕이고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양택보다도 어떻게 음택이 많이 발전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공간에 살면서 좋은 걸 먹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숨쉬는 거 그게 뭡니까? 열병 아닙니까? 참살이. 그게 우리 선조들은 태고적부터 이걸 갖다가 추종했는데 이것이 근간에 와서 이런 풍수지리가 그러니까 너무 명당에만 집착을 하고 거기 쫓다 보니까 양택은 좀 소홀한 감도 있고 한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그 구궁을 많이 하고 걔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가지는 그 동양 철학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하면 내가 어떤 집에 어떤 방위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안방은 어디다 두고 두문조라 그러죠. 예. 주방은 어디다 두고 주문조를 해가지고 문은 어디다 두고 주방은 어디다 두고 조리대는 어디다 두고 안방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 걸 갖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좋은 집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일본을 연구했던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 오늘날까지 적은 나라에서 그 세계 2대 지금은 3득이 됐습니다. 이런 강국이 될 때까지는 일본인들이 가졌던 양택 그걸 상당히 그러니까 양택이 그네들에게 많은 밑받침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한다면 한국은 이 풍수지리를 통해서 음택의 기운을 훨씬 많이 먼저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이 옛날에 그 과거를 할 때 모두 들어보면 사서 삼경 중에서 삼경은 안 했다 그러죠. 사서, 맹자, 대학, 논어, 중용 여기서 출제를 했다는데 그런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했던 사람들은 사서만 하고 나는데 삼경을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모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반 제도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이관, 복관, 지관 이것은 중인 서출들이 동령한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하는 학문이 아니었고 소위 말해서 반쪽 양반이 했다. 서출들이 그 당시에 벼슬을 하는 문이 과거를 보러 못 갔죠. 예를 들어서 서출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저 정성이 반열에 올랐던 동의보감이 허준 대감마저도 대감은 했지만 거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대감을 했지. 그런 예는 한 사람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관과 복관과 지관 이걸 했던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딘가 반쪽 양반으로밖에 인정을 못 받았고 내 자신도 그러니까 지금 폐철을 들고 나가 산에 가서 일을 하면 지나가는 놈들이 에이 지간 양반 이렇게 비꼬는다 말입니다. 아 집에서 내 사정 소리를 듣던데 택도 아닌 인간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조금 좀 비하하는 이런 그런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건 전복자지요. 그렇죠. 여기다 입을 달면 뭐 됩니까? 정점자가 되어버리죠. 이거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라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하고 한판 붙잡고 그러니까 덤비고 이 복관은 그러니까 기상청 관상대 그러고 이동 그러니까 저 부가 못 돼 있고
이 지간은 2조 500년 동안 피나게 국민들이 쫓으면서 누구든지 풍수지리 한다고 하면 에이 누가 그런 걸 해. 그러면서도 야 명당에서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물어보세요. 나가서 어딘지 가서 명당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이제 다른 반에 가서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나와 같이 공부하면 이렇게 명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면 풍수지리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이 전부 다 눈이 동공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깊고 가장 국민들이 많이 쫓고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 엄원장이 다니면 70, 80%가 되는 그 전적들이 모두 풍수지리책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계력권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택도 아닌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니 뭐니 이 동양 철학을 하는 바닥은 좁지 않습니까? 여기 뭐 자기가 일인자리 하는 사람들을 나도 많이 봤고 엄원장도 많이 숱하게 많이 겪고 그래들 또 하는 보면 모르면 잠자코 그러니 가만히 있든지 남의 책을 두고 난 뒤에 그러니까 막 비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리 5결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리 5결을 두고 난 뒤에 옛날에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원을 다스릴 때 중국 땅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 중원에서 사실 이 칠판이 모두 중국이라면 이 중원에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도저히 방대한 지역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그걸 갖다가 구주로 만들었죠. 그게 국왕 아닙니까? 여기 황제가 있고 동서남북을 사방을 두게 되면 이게 바로 국왕 아닙니까? 마방정권을 하는데 이렇게 두고 난 뒤에 황제가 있는 이 중국만 관리하고 나머지 동서남북에다가 모두 제후를 두고 난 뒤에 참 제후들이 그쪽에 만일 이 동쪽에 지금 엄선처럼 이렇게 머리도 크고 사납게 생긴 친구가 있으면 황제가 자기 딸을 주든지 동생을 줘가지고 사돈을 맺고 저 남쪽에 그러니까 우리 권선생처럼 조금은 약하다 싶으면 공갈쳐가지고 동생을 두고 내가 뺏어와서 내가 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인연을 맺어나가는데 그게 일대는 잘 유지되는데 한 20년 그 일대만 흘러가 버리고 그 다음엔 어떤 꼴이 나오느냐 하면 동쪽에 있는 엄선생 남쪽에 있는 근세의 힘을 길러가지고 이 가운데 중국을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낙서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 병법이 발달을 했는데 요거 시간대로 자꾸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중궁에 있는 황제가 사방팔방에 있는 이 치고 들어오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동쪽에는 동리, 동쪽의 오랑캐, 서쪽에는 융, 동리는 아마 지금 같으면 중국 그러니까 해안 동해안 쪽하고 한국하고 일본까지 이렇게 포함될 것이고 만주까지. 서쪽에는 그러니까 티벳, 그렇죠. 아마 그 지라스 그러니까 쪽에 그러니까. 그 남쪽에는 월남부터 라오스, 인도 차이나 반도,
뭐 태국까지 이렇게 포함될 것이고, 남쪽에는 만, 오랑캐 만, 북쪽에는 북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누굽니까? 몽골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국사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북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북적은 글자를 풀어보면 거기 쇠가 들어있고 우리 동리는 활이 들어가요. 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쪽에 만, 서용이 되는데 이 사방 오랑캐들을 어떻게 통섭하고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였는데 풍수지리가 아무튼 그런대로 그 르네상스라 그러나 꽃필 때가 역시 이 지리 5결의 원문을 남겨두신 소위 구빈 양균성 선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동년배에 중국에 그러니까 유명한 또 지사가 일행선사였죠. 그렇죠? 일행선사였는데 황제가 일행선사가 지리에 박은 걸 알고 일행선사라 하여금 우리가 명당을 쓰고 돌아서니까 명당의 발음이 굉장히 무서운지라 이 지리의 좋은 진서를 사방 오랑캐들을 가져가는 날이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진서를 쓰지 말고 가짜 위서를 써라. 위서는 이름해서 그걸 갖다가 멸망계를 멸할멸자 오랑캐 만자 책견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랑캐들한테 그 위서를 전부 다 던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당을 찾아서 좋은 자리를 못 쓰게.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뭐 그냥 그때의 그 지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책을 쓰고 좋은 그러니까 명당을 찾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학파 아류에 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책을 지어놓으면 그 책을 두고 난데 멸망경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시중에 나가면 지금도 이 풍수지리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리 5결이 멸망경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25년 동안 이 공부를 해오면서 여러 선생도 만나봤고 또 여러 학문도 집중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지리 5결만한 책도 없습니다. 5결은 다시 말해서 지리 원래 사가라 그러죠. 지리 사가. 지리 사가가 바로 용열사수인데 5결은 여기에 향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용혈사수향.
용은 그 산의 움직임이 마치 용트림이 하는 것 같이 생겼다고 해서 용이라 그러고, 혈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혈철을 기운이 모여서 그러니까 기운을 받는 것을 혈이라 그러고, 산은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사봉을 사라 그러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요즘이니까 지도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지도가 없을 때는 지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부근에 자리가 있었다 싶으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방을 내려다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내려다보면 다 보일 것 같지만 사실 올라가 보십시오. 사계가 훤하게 비친 날이 1년이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풍수지리를 했고 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공부를 해서 심지어 하늘의 천기 정도는 우습게 볼 줄 알아야만 산에 올라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용문산이 있대, 그야. 용문산 올라가면 몇 시간만 올라갑니까? 한두 시간만 올라갑니까? 적어도 천몇백 꽃이 되면 서둘러 낮에 올라가서 가시권대를 살피고 나는데 내려와야지. 안 그러면 어떤 전화를 당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요즘이니까 산에 올라가면 기껏해야 그러니까 뭐 산 멧돼지나 있고 뭐르나 있지만 옛날에는 호랑이, 곰 같은 살아온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그날 산짐승 밥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도저히 못 올라갔죠. 그래서 후학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참 학문이 가방끈이 짧던 사람들이 용을 보는 데만 3년, 혈을 찾는 데는 10년 그랬습니다. 설령 음생 같은 이 달사가 있어가지고 잘 본다면 10년까지 혈을 시간이 안 걸릴 텐데, 기껏 가르쳐 놓은 놈이 몇 년 만에 도망가 버리면 또다시 그러니 제자를 끌고 높은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쪽 산이 좀 이쪽 산 보고 난 저쪽 산 가서 아이고 저 산 좋은데. 지금도 그런 놈들이 많아요. 용, 혈은 뭐 3년하고 10년. 산은 뭐냐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사방의 사봉들이, 그 밑에 낮은 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모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기 사실 이러면 이거 자갈사자 아닙니까? 자갈사자도 안 쓰고 모래사자를, 저거 모래사자를 써가지고 이 사봉이라 그랬습니다. 물은 뭐 그냥 낮은 데가 물이니까 한자가 높으면 산이요, 한자만 낮으면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얘기하면 흔히 하는 말로 뭐 한강이라든지 적어도 청계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공간에서 높은 곳은 물이고 낮은 곳은, 높은 곳은 산이고 낮은 곳은 물이다. 한자만 높으면 여기는 물이 되고 여기는 산이 되고 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묘를 쓰고 그 아래 전답, 농가 밭이 쭉 있으면 모두 그 묘보다 낮으면 그 곳을 모두 물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이 왔을 때 그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보고 난 뒤에 아까 사국을 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향. 향은 어떻게 보입니까? 글자 자체가. 뭐 어쨌든 산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양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점이 향이란 말입니다. 어디를 향할 것이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죠? 제 지리에서는 일향지간이 호리지차.
극히 가늘호 티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열사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이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지금 지리 5결은 지리 오가라고 봐요. 5결. 5결, 말씀결 이렇게 하는. 우선 풍술함에 있어서 국을 정해야 합니다. 동쪽에는 목, 서쪽에는 금, 남쪽에는 화, 북쪽에는 수가 되어 있는데 그 각각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면 동쪽부터 남쪽까지 이 90도는 물이 지배하는 세계. 그러니까 을진순사 병호 정미, 곤신, 경주까지 남쪽부터 서쪽까지는 목이 지배하는 공간.